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고요. 수익률이 뭐 10% 정도 20% 정도가 아니라 500만 원으로 250만 원, 그러니까 50% 수익도 볼 수 있는,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임장 끝나고 이건 낙찰받으면 되는 물건이에요. 돈을 잃을 걱정이 별로 안 든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분 경매를 투자하고 있는 묘지 부자라고 합니다. 주로 투자하는 분야는 묘지 지분이랑 농지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좋은 묘지 물건이 하나 나와서 입찰하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묘지를 투자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묘지 경매가 정확히 뭔가요? 묘지 경매라고 하면은 묘지 지분을 투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해요. 묘지를 투자하면 그 지분을 다시 공유자들한테 되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묘지 지분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하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을 받는 그런 식이잖아요. 혼자서. 지분 투자라는 게 혹시 정확히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분 투자라는 게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조차도 처음에 지분을 낙찰받기 전에는 지분이라는 게 대체 뭔지도 몰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n분의 1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분의 1로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사오면 1000만 원이면 뭐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짜리 어떤 가치의 물건을 10분의 1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 200만 원, 300만 원에 되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n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나머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랑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n분의 1을 다시 되파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보통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물건이 통으로 나오지 n분의 1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요. 보통 1년에 전체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게 한 20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분 물건은 최소 한 10,000개는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그 중에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모르고 있어요. 부동산을 n분의 1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것도 방법이 다 있으니까 누구나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분 물건이 어떤 식으로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집안에 한 분이 이걸 소유하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식들이랑 배우자한테 이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5명이면 그 5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나오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압류가 되면서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뒤에는 일단 나머지 공유자들,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 우편을 보내거나 해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서 연락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낙찰자다,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를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매각을 하는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다른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묘지 경매도 그렇지만 경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여기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경매를 하기 전에는 부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됐어요. 생활하기에 너무 쪼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매 열풍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거를 배워볼까 했었거든요. 왜냐면 부업이라든가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배우게 됐거든요. 한 달, 2달 학원에서 배우고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알려주길래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였어요. 2020년, 2021년 이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도 적었고 겨우겨우 찾아내서 들어가 봤는데 입찰자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낙찰 못 받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본 안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경매학원에서 보통 지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배우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알려주는 게 n분의 1만큼만도 경매 시장에 나온다,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지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수익 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뭐 1000만 원 이내에서 충분히 수익이 난다면 그걸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낙찰받았는데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9개월 걸리긴 했지만 500만 원으로 400만 원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엄청 크다고 봤거든요. 수익률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분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일반적인 경매에 비해서 훨씬 높네요. 맞아요. 훨씬 높아요. 왜냐면 지분 경매라는 게 사실은 특수 경매에 속해요. 특수 경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경매 분야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좀 소수만이 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지분 경매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시상권 이런 것도 이제 특수 경매에 속하고, 그래서 수익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매에 비해서는 좀 틈새 시장 같은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이거는 하는 사람들만 하는 시장이고, 경매장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법원에 가보시면 지분 투자 물건이 훨씬 경쟁률이 적습니다. 이 묘지 투자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진짜 제일 큰 장점은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고요. 그리고 그게 수익률이 뭐 10% 정도, 20% 정도가 아니라 500만 원으로 250만 원, 그러니까 50% 수익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투자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투자가 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일단 자기가 임장도 저처럼 이렇게 가고, 또 물건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돈을 잃을 걱정이 별로 안 든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이 부동산 물건들은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살면 한번 임장 갔다 오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으로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법원에 입찰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은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때 약간의 법적 지식을 익혀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대표님은 그런 법적 지식을 어떻게 익히셨나요?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또 지분 경매 책들이 있어요. 제가 쓴 책 말고도 그런 것들 처음에 읽었었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해결하는 법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해보고 나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단점 중에 지방으로 임장을 가야 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임장을 안 가고 낙찰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묘지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농지 지분도 하거든요. 농지 지분은 안 가고 확인할 필요 없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제일 좋은 거는 확인하는 거겠지만, 농지라는 거는 위성사진으로 잘 경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 지분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 임장 안 해도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묘지죠? 이런 묘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관리가 잘 된 케이스인 거죠? 엄청 잘 돼 있죠. 이번에 괜찮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임장을 와봤어요. 이런 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거는 딱 봐도 이제 가족 묘거든요. 벌초도 엄청 잘 돼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비석도 있잖아요. 저기 비석에 사람들 이름이 한자로 써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글로도 써 있는데 보통 한자거든요. 한자를 이제 읽어가지고 여기에 묻혀 계신 분이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오는 길인데, 오는 길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여기를 왕래를 그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족분들이. 그리고 좀 있으면 한 10월이면은 추석이거든요. 추석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벌초한 거를 보고 입찰하는 편이에요. 이 비석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건가요? 맞아요. 저 비석에 보시면 뭐 정씨라고 써 있는데, 정씨인 걸 확인을 하고 그 가족들의 묘지가 맞는지, 보통 가족 묘지면 성이 똑같겠죠. 정씨인의 가족들만 묻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요. 그럼 이걸 낙찰 받은 후에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 묘비를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연락처가 적혀 있진 않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연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하거나, 그게 지금 살고 계신 주소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처분을 하고 나서 그분들 주소를 새로 초본을 떼서 알아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연락할 때 항상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정씨가 맞죠? 이 정도 한자는 이제 읽을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여기도 정씨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같은 성씨가 맞는지. 저기서부터 쭉 같은 성씨잖아요. 그리고 벌초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키가 큰 소나무도 있고,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써 있죠. 이분들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다 써 있어요. 이 비석이 당연히 있는 게 더 좋고요. 없으면은 가족관계 파악이 안 돼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같이 묻혀있는 묘지는 거의 대부분 가족묘다. 같은 가문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같은 가문이 맞으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묘지다 보니까 혹시 폴령을 본다던가 막 꿈에 가위를 눌린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뭐 그런 게 조금 그러시면은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게 소금을 갖고 뒤로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거를 뭐 믿진 않아서. 여기서 보시면 초승달 모형이거든요. 이게 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더 좋은 묘예요, 이게. 오늘은 벌초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벌초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설이랑 추석 사이
사이에는 벌초를 안 하는 집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추석까지 아직 뭐 한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깔끔한 거는 벌초를 얼마 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는 가족분들이 여기를 너무너무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매도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느낌을 보러 오는 거예요. 느낌을. 여기는 해도 되겠다, 여기는 조금 위험하겠다, 이런 감을 인터넷에서 해보고는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내가 여기를 투자할지 말지를 임장을 와서 결정을 하고, 여기가 너무 좋으면 입찰가를 또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너무 안 좋으면 입찰 안 하든가 포기하든가 입찰가를 좀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조정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물에 비해서 생각할 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는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시세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오히려 확인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묘지는 여기 가족관계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여기 와서 벌초 상태 확인하면 되고. 저 끝까지 있는데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수익 내는 물건이거든요. 이건 끝이 났어요. 사실 저는 멘트를 하기 위해서 더 있는 거지, 끝났습니다. 이제 임장 끝나고 이건 낙찰받으면 되는 물건이에요. 저 위에도 안 가봤지만 비석이 보이잖아요. 제일 위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대대로 이제 관리를 하는 묘지인 거네요. 그렇죠. 이런 묘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대손손 사용하고 있는 묘지. 보면은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용품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까지 있으니까 이제 제사 지내고 와서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고 잘 돼 있는 묘지는 이렇게 제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만큼 더 좋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자주 와서 관리해 주신다는 말이네요. 관리도 많이 할 뿐더러 같이 와서 제사도 한꺼번에 같이 드리고, 제기용품을 여기서 보관하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만 해오면 되고 제기용품 꺼내서 제사 지내면 되고, 연합이 잘 되는 가족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묘지예요. 여기는. 방금 임장 다녀보니까 묘지 경매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부업으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묘지 경매는 부업을 하기엔 어떨까요? 부업으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500만 원을 갖고 내가 돈을 굴렸을 때 200만 원, 300만 원을 번다? 그런 투자처가 사실 없거든요. 보통 부업을 하신다고 하면 뭐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한다거나 조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다 돈이 들고 할 텐데,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은 좋겠지만, 근데 다 사실은 사업 수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절차적인 걸 알려주는 게 많고 사업 수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사업 수완이 없는 사람도 묘지에 대한 가치 분석과 가보니까 묘지가 관리가 잘 돼 있어. 뭐 농지라고 하면 농지가 가치가 충분히 있고, 가보니까 농지를 경작도 잘 하고 있어. 뭐 그런 것만 파악을 하면은 뭐 500만 원으로 200, 300 버는 거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부업으로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이용해서 임장 갔다 오시면 되고, 입찰 같은 경우는 내가 반차를 내거나 하루 휴가를 내야겠지만 정 안 된다 싶으면 대리 입찰도 가능하거든요. 대리 입찰도 20만 원만 내면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입찰하시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너무 좋아요. 돈을 그냥 안정적으로 굴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되게 구미가 좀 당기는데, 네, 한번 해보실래요? 부동산 거래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이 묘지 경매는 세율이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세율은 일단 세법에 정해진 대로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다르긴 한데, 토지 자체는 1년 이내 단기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의 55%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묘지 부자님만의 세금을 줄이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임야 물건 같은 경우는 법인을 이용하시면 투자도 되고, 만약에 양도 차익이 500이 생겼다, 500에 대해서 10%만 법인세로 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인을 운용하면서 사용되는 비용 처리도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차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좀 여러 개를 하고 싶다, 5개 이상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하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할 때는 방법이 없냐? 그때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릴 내용이라서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럼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매도를 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은 연락을 취했을 때 가족들이 또 협의를 하고, 가족들 안에서도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걸 화합해 나가는 과정이 3, 4개월은 걸리고,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도 내가 접수하면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걸려야 부본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에 무조건 1개월, 2개월 매도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공유자들 주소가 만약에 등본상 주소랑 안 맞을 때 그분들 주소 찾는 데만도 1, 2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흔해요, 되게. 왜냐면 등본을 계속 업데이트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운이 좋으면은 그 등본상 주소가 최신 주소여가지고 상속을 최근에 받았다거나 해가지고 연락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한 1, 2개월 만에 매도한 경우가 몇 건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1, 2개월 만에 무조건 매도한다라고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거 되게 양심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까지 총 몇 개 정도 물건을 낙찰받으셨나요? 저는 한 25건 정도 받았고요. 25건 중에서 10건 매도했고 1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동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수강생분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10개를 매도를 해보면 너무 쉬워져요. 낙찰 받아가지고 편을 보내고 협상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계속 돌아가요. 한 3개 때부터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근처에 농지지분 괜찮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방금 묘지를 보고 왔는데 농지 투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야에 있는 묘지는 묘지가 없어지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쓸모가. 근데 농지에 있는 묘지는 묘지만 치우면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묘지가 없는 농지여도 그 자체로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농지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자랑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새로 시장에 내놔서 쉽게 팔 수가 있죠. 임야에 있는 묘지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해요. 환금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바뀌는 성질이 임야에 있는 묘지보다 더 강하다. 지금 농지랑 묘지 경매를 둘 다 하시는 건데 그럼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농지는 농취증이라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신청을 해보셔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매각 허가가 되지 않아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없어요. 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많이 발급을 받아봐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신청하는 것부터 어려워하세요. 그런 분들은 임야로 묘지 지분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괜찮아, 한번 그런 거 도전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신청을 통해서 농지 지분 투자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농지 지분 투자는 묘지 지분 투자랑 비교해서 뭐 수익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익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하는 절차도 거의 비슷하고요. 공유자들한테 우편으로 접촉을 해서 협상가를 조절을 하고, 그게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둘 다 지분 투자라는 개념은 동일한 거네요. 맞습니다. 지분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내가 협상을 잘 못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소송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데 혹시 그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늘상 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왜냐면 지분 투자하면은 낙찰받고 나서 바로 가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고, 가처분 이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도 10개 정도 돼요.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두렵거나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법원으로 가야 되고 뭔가 두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두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분은 안 가지셔도 돼요. 오히려 법원이 고마운 존재죠, 저희한테는. 여기는 지금 어떤 땅이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아까 묘지 근처에 있는 농지 지분 땅인데 농사 잘 짓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그거 확인 안 해도 입찰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농지를 볼 때 어떤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맹지인지 아닌지.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도로가 없으면 차로 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이렇게 도로여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서 땅 가치가 높은 데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투자할 때 맹지를 하진 않고요. 도로가 붙어있는 땅을 주로 투자합니다. 볼 건 딱히 없어요. 뭐 분석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정갈하게 농사 짓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묘지처럼 가족관계를 치밀하게 확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그건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꼭 하는 편입니다. 이건 깻잎이에요, 깻잎. 깻잎 많이 드시잖아요. 저거는 고추예요, 고추. 여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너무 좋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매물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농지 지분을 낙찰을 받는다면, 물론 해당 땅의 가치보다 싸게 받아야겠죠. 농지는 싸게 받기 되게 쉬워요. 지분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입찰을 1000만 원짜리면 보통 뭐 500
해서 600만 원에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1000만 원 미만의 소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 말고 부동산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 지분 투자 경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리는 또 한 분의 대상은 경매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경매 낙찰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 지분 경매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이면서 또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보통 상가나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임차인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분들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이런 거 좀 복잡하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오늘 보셨다시피 해당 땅이 가진 가치를 잘 분석하면 그 외적으로 협상만 잘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공유물 분할 소송 하나만 끝내면 매도가 되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다. 뭐든지 똑같아요. 한 번 해보면 그 다음에 더 쉽고, 두 번 해보면 세 번째는 더 쉬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업으로 하시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도 짬 내서 주말에 임장 갔다 오면 되고, 입찰은 직접 가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대리 입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음에는 용기를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좀 문턱을 넘으면은 수익도 나고 또 재미도 있는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오늘 임장에 동행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PD님.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분명히 그 노력에 따른 결과가 맺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을 기대하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